지금 혹시 위 건강을 위해서 양배추를 매일 챙겨 드시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오늘 영상 단 1분이라도 절대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이 몸에 좋으라고 먹은 그 양배추가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콩팥을 소리 없이 망가뜨리고 있을 수 있습니다. 위험엔 보약이라는 양배추, 하지만 특정 상황에 놓인 분들에게는 독보다 무서운 존재가 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신장 기능은 예전 같지 않은데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먹다가는 돌이킬 수 없는 심부전증의 위험까지 불러올 수 있습니다. 나는 건강한 줄 알았는데 왜 몸이 더 안 좋아질까 고민하셨나요? 범인은 바로 양배추를 먹는 방식에 있었습니다. 지금부터 다들 좋다고만 해서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던 콩팥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피해야 할 양배추 섭취 상황 3가지를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약을 복용하는 경우입니다. 양배추에는 비타민 K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비타민 K는 혈액 응고 과정에 관여하는 영양소로 건강한 사람에게는 정상적인 지혈 작용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혈관 질환 예방을 위해 혈액 응고를 억제하는 약을 복용하는 경우에는 섭취량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약은 혈액이 지나치게 응고되는 것을 막아 혈관이 막히는 위험을 줄이는 역할을 합니다. 이때 비타민 K 섭취량이 갑자기 늘어나면 약물 작용과 상반되는 방향으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녹색 채소를 즙 형태로 섭취하거나 갑자기 섭취량을 크게 늘리는 경우 이런 영향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혈액 응고 관련 약을 복용하는 사람에게는 녹색 채소 섭취량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권고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양배추즙입니다. 양배추를 즙 형태로 섭취하면 일반적인 식사와 다른 특징이 생깁니다. 채소를 그대로 씹어 먹을 때는 식이섬유가 함께 들어와 흡수 속도를 조절합니다. 그러나 즙 형태에서는 대부분의 식이섬유가 제거되고 영양소가 액체 상태로 빠르게 흡수됩니다. 이 과정에서 칼륨 같은 미네랄이 짧은 시간에 많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신장이 건강한 사람은 과잉 미네랄을 소변으로 배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장 기능이 저하된 상태에서는 이런 미네랄이 체내에 남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칼륨은 심장 전기 신호와 관련된 중요한 미네랄입니다. 혈액 속 칼륨 농도가 지나치게 높아지는 상황은 의료적으로 주의가 필요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신장 기능이 저하된 사람이나 고혈압, 당뇨 같은 질환이 있는 사람에게는 농축된 채소즙을 과량 섭취하지 말라는 권고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음식 조합입니다. 양배추 자체는 건강식품입니다. 하지만 특정 음식과 함께 섭취될 때 미네랄 섭취량이 크게 늘어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식품이 고구마와 바나나입니다. 이 3가지 식품은 모두 칼륨 함량이 높은 식품입니다. 각각 따로 먹으면 문제가 없지만 한 끼 식사에서 동시에 많이 섭취하면 칼륨 섭취량이 크게 증가할 수 있습니다. 신장이 건강한 경우에는 대부분 배출됩니다. 그러나 신장 기능이 감소한 상태에서는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식단을 구성할 때는 특정 음식 하나만 보는 것이 아니라 전체 조합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양배추는 여전히 위 건강에 도움이 되는 채소입니다. 문제는 식재료 자체가 아니라 섭취 방식입니다. 섭취 방법을 조금만 바꾸면 몸에 주는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기준은 조리 방법입니다. 양배추를 생으로 많이 먹는 것보다 짧게 익혀 먹는 방식이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양배추에는 칼륨이 포함되어 있는데 칼륨은 물에 잘 녹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채소를 끓는 물에 잠깐 데치면 일부 칼륨이 물로 빠져나갈 수 있습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양배추를 먹기 좋은 크기로 자른 뒤 끓는 물에 짧은 시간 넣었다가 바로 건져내면 됩니다. 오래 끓일 필요는 없습니다. 짧은 시간만 데쳐도 충분합니다. 이렇게 짧게 데친 양배추는 식감이 부드러워지고 소화도 편해집니다. 생채소보다 위장 부담이 줄어드는 경우도 많습니다.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섭취량입니다. 어떤 식품이든 건강에 좋다고 해서 많은 양을 먹는 것이 항상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신장 기능이 떨어질 수 있는 중장년층에서는 섭취량 조절이 중요합니다.
양배추는 식이섬유와 비타민이 풍부하지만 동시에 칼륨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에 많은 양을 먹기보다는 적절한 양을 식단의 일부로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채소 섭취는 한 끼 식사에서 과하게 몰아서 먹기보다는 여러 식사에 나누어 섭취하는 방식이 권장됩니다. 이렇게 하면 특정 미네랄 섭취가 한 번에 증가하는 상황을 줄일 수 있습니다. 양배추를 섭취할 때 함께 먹으면 부담을 줄이면서 식단 균형을 맞출 수 있는 식품이 있습니다. 바로 사과입니다. 사과에는 펙틴이라는 수용성 식이섬유가 있습니다. 이 성분은 장에서 젤 형태를 만들면서 장 환경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 사과 껍질에는 항산화 성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익힌 양배추와 사과를 함께 섭취하면 식이섬유와 항산화 성분을 함께 섭취하는 식단이 됩니다. 사과는 가능하면 껍질째 먹는 것이 일반적으로 권장됩니다. 다만 치아 상태에 따라 껍질 섭취가 어렵다면 잘게 썰어 먹거나 갈아서 섭취해도 됩니다. 익힌 양배추와 사과를 함께 잘게 잘라 먹거나 믹서로 갈아 섭취하면 섭취가 훨씬 편해집니다. 양배추는 위 건강에 도움이 되는 채소입니다. 하지만 섭취 방식에 따라 몸에 주는 영향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약을 복용하는 경우에는 녹색 채소 섭취량을 갑자기 늘리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농축된 채소즙은 일반적인 식사보다 영양소가 빠르게 흡수될 수 있기 때문에 과도한 섭취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고구마나 바나나처럼 칼륨 함량이 높은 식품과 함께 과하게 섭취하는 것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양배추를 먹을 때는 짧게 데쳐서 섭취하고 적절한 양을 유지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음식은 한 가지 식품만으로 건강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전체 식단의 균형에서 영향을 받습니다. 오늘 영상 보시면서 아차 하셨던 분들 많으실 겁니다. 아무리 좋은 보약이라도 내 몸 상태와 맞지 않으면 오히려 해가 될 수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해 주세요. 양배추 이제부터는 생으로 드시기보다 살짝 데쳐서 사과와 함께 기분 좋게 즐겨보시기 바랍니다. 작은 습관 하나가 여러분의 소중한 위와 콩팥 건강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되셨다면 주변에 양배추를 즐겨 드시는 친구분들이나 가족분들에게도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공유가 소중한 분들의 건강을 지키는데 정말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아울러 양배추만큼이나 우리가 매일 먹으면서 놓치기 쉬운 건강 정보가 하나 더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나오는 이 영상도 함께 챙겨보시면 여러분의 건강한 식단을 완성하는 데 더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제보다 더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